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윤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뇌와 한의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를 어떻게 하면 두뇌가 총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수험생을 두신 어머님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애가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어르신들 요즘에 정말 120살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노화가 오지 않고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서양의학에서는 뇌라는 거는 우리 전신신경계의 최고위 중추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이 척수라는 거는 그것을 뇌막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뇌와 척수는. 뇌막 안에는 뇌척수액이 있어서 그것이 상하로 승강운동을 하고 있죠. 또 이러한 뇌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운동, 또 감각, 또 말을 하는 부분들, 또 기억하는 거, 학습하는 거, 또 고위 정신기능,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창조해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기능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 대사 조절, 체온 조절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서양의학에서 보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뇌 건강이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황제내경이라고 우리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문구에 보면은 뇌수에 신이 있다,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수에는 그 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서양의학은 우리 몸만 어느 정도 관리하는 신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보는 신은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우리가 소우주로 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대우주인 천지 만물과 소우주인 우리 몸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같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도 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사실은 못했어요. 오장, 간신부패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장에 신을 배속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뇌는 그냥 기항지부 중 하나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대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면서 점점 우리도 한의학에서도 뇌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뇌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명나라의 아주 유명한 의사인 장계빈이라는 분은 정은 뇌수를 생성을 하고 뇌수에 정신이 깃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보셨고, 그래서 이 뇌수라는 거는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타고나온 정과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만든 액, 요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뇌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또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먹어서 만들어진 액은 여기 우리 몸에서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뇌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생리 기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뇌수는 12경맥을 모두 통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몸을 흘러가고 있는 12개의 경맥들을 모두 주관하는 것이 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 전신을 다 주관을 하면서 대자연, 천지 대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뇌와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의학은 도가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련이나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한의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도 수행에서 보고 있는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3일신고라는 책이 있죠.
우리 한민족의 3대 경전 중 하나입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그중에서 삼일신고라는 부분에서 신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가르침, 그 부분들의 조문을 보면은 신이라는 거는 자성구자 강제인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너의 뇌에 내려와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이 이미 있다. 이런 구절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수행에서는 우리 그 뇌를 개발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기체조와 호흡과 명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랫배의 하단전, 가슴의 중단전, 머리의 상단전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나의 뇌가 정말 창조적이고 밝고 아주 긍정적인 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뭐 소주천이라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소주천이라고 그러면은 백회에서부터 기운이 쭉 내려와서 단전으로 들어가고 회음에서 또 꼬리뼈를 타고 척추를 통해서 백회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또 대줄천은 천지 만물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운 수련들 방법들이 모두 수천 년 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다고 하면은 그 뇌에 대해서 우리 한방에서 어떻게 또 뇌를 개발하고 뇌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수는 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을 보호해주고 또 수승화강을 시켜주고 수기운은 올리고 화기운은 내리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뇌에서 척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은 뇌를 반짝반짝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으로 또 침으로 또 전신순환을 다 시켜주고 또 왕뜸으로 수승화강을 해서 아랫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아주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턱관절 균형 장치와 경추 추나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입에 이렇게 턱관절 균형 장치를 물고 계시면서 경추를 추나로서 교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뇌와 척수의 흐름을 모두 다 조절을 해주고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 발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한약, 침, 뜸, 또 이런 경추, 추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뇌를 항상 건강하고 반짝반짝하게 또 아주 행복한 뇌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윤미나였습니다. 성 방광을 만드는 요인들로는 일단은 뭐 요로기계 감염이 잘 있다던가 또 약물을 또 그쪽에 좀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을 또 이렇게 잘못 복용을 하여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오신다던가 또 평소에 식습관이 어느 정도 카페인을 많이 드신다던가 뭐 음주를 자주 하신다던가 또 수분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요인이 되실 수 있겠고 또 이제 지방이 너무 많은 고도 비만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변비가 심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젊으신데도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또 이제 전반 또 그 몸에서 좀 신경계 기능 쪽도 한번 봐야 되는데 대뇌에서 요 방광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신호 또 여기 천추에서 방광 쪽으로 가는 신호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방광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허한 상태냐 실한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광 기운이 아주 약하면서 허하면서 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증상들이 잘 나타나실 수 있고 또 방광이라고 하면은 우리 오장 중에서도 신장 콩팥 그쪽 기운과 연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장 기운이 상당히 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잘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증이라고 하면은
그 방광 주위에 어떤 어혈, 뭐 그 혈이 정체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쌓여 있다든가, 또 담음, 좀 비만하시다던가 이런 분들이 담음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주위에 막혀 있다, 기운을 막고 있다든가, 또 스트레스, 기혈 순환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체 혈어 등도 여러 가지 과민성 방광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굳이 꼭 찾아서 가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 저는 기체조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 활공이라던가 척추 쪽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쪽 안마를 어떻게 보면 안마겠죠? 그거를 한 번씩 가끔 받아봐요. 그런데 확실히 좀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남이 해줄 때 그럴 때 정말 스스로도 많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해보고 있는 건데, 왜 한의학에도 보면 두침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머리 부위에 보면은 온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혈자리들이 다 있다. 이런 두침요법이라고 이제 머리 쪽으로 그 부분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법도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할 때는 다른 데 부위를 자극하기보다는 그렇게 머리 부위에서 좀 통증점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특히 백회를 중심으로 요 앞쪽은 상지 부위, 뒤쪽은 하지 부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뾰족한 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손발에도 여러 가지 경락들, 경혈자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마사지 하는 것도 상당히 전신순환이나 또 피로회복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들, 피부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왜 보면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경혈점을 그거를 자극을 해준다. 이게 정말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왜 마사지를 받아보셔도 그냥 근육만 이렇게 세게 만져주는 거하고, 경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 부위를 세게 안 눌러도 시원하게 풀리는 거하고, 근데 우리가 받아보면 나중에 피로 풀리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도 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경락 자리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 또 어느 정도 기운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받으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마사지 받고 나서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마 확실히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 다르시고,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이야 좀 아픈 거 참고 이렇게 받으셔도 근육이 풀리고 시원한 느낌을 받으시겠지만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아주 야리야리하고 날씬하시고 근육과 피부도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세게 받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정효정 원장님이 배수열 말씀하셨지만 복모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모열이라 그러면은 우리 복부에 모여있는 그런 혈자리들을 다 말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 여기 아랫입술에서부터 아랫배 단전까지 쭉 흘러가는 인맥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요 가슴의 단중혈, 이런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두드리면서 입으로는 하고 내쉬면서 이렇게 하셔서 가슴에 막혀 있는 부분들 뚫어주는 것들. 또 복모혈이라고 그래서 요 심장이랑 연관된 거궐혈, 위장과 연관된 중환혈, 또 배꼽, 심골혈, 이런 부위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약간 뾰족한 이런 것들로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은 전신 이완에 정말 좋으실 거예요.